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아마 5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버지 친구 중에 과천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아버지 친구분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집에는 나보다 1살 많은 아들과 나랑 동갑내기 딸이 있었다. 아버지 친구분의 집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었고 잠도 거기서 잤다. 낯선 환경이라 그럴까. 이상하게 눈은 졸려서 뻑뻑해지고 막 땡기는데 잠엔 들지 않았다. 아저씨네 식구들은 모두 잠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계속 뜬 눈으로 얼마 정도 뒤척였을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고 무언가 바닥으로 날 확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분이 그랬다. 그리고 곧이어 갑자기 쏟아지는 비. 세찬 빗방울이 비닐하우스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커져갔다. 빗소리 때문인지 더더욱 잠이 안 오고 아까 느꼈던 이상한 기분에 신경이 쓰여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지금도 귀에서 들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울음소리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사이에 사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 잠자는 방 밖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으로는 봤지만 소리는 처음 듣는지라 무서웠다. 낯설고 이질감과 불쾌감, 공포감들이 날 덮쳐왔다. 울음소리가 커서 그런지 아저씨네 식구들도 곧 잠에서 깼다. 아저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일어났고 형과 여자아이는 귀신이라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저씨는 밖에 누구냐며 소리를 쳤지만 밖에서는 울음소리만이 계속 들려왔다. 아저씨가 결국은 손전등을 들고 어떤 미친 여자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 난 겁이 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고 여전히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저씨의 아들과 딸은 계속 울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런 우리들을 안심시키려고 애를 쓴 걸로 기억한다. 뭐라고 애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도무지 들리지가 않았다. 여자 울음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아저씨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가 않았다. 바로 옆이라서 들려야 할 텐데 말이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야 여자의 울음소리가 그쳤고 빗발도 약해져 빗소리도 작게 들렸다. 그때 아저씨가 다급히 들어왔다. 그리곤 뭔가에 놀란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대체 무슨 말일까? 난 이불 속에 나와 아저씨를 보았다. 방은 어느새 불이 켜져 있었고 아저씨는 비로 온몸이 다 젖어 있었고 바지는 온통 진흙투성이었다. 그 후에 아저씨가 아주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옮겨보도록 하겠다.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울음소리가 나던 비닐하우스 사이로 가려고 하는데 울음소리가 다른 곳에서 들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고 점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까 다시 다른 곳에서 울음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잠에서 덜 깨서 그런가 생각했다. 그래서 소리쳐서 누구냐고 불렀다고 한다. 그래도 아무 대답 없이 계속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 아저씨는 성질이 나서 이번엔 소리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들고 뛰어갔다. 하지만 다 왔다 싶으면 다시 울음소리가 엉뚱한 곳에서 들리는 것이다. 그제서야 아저씨는 뭔가에 홀렸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구냐고 부른 후 대답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먹었고 큰 소리로 누구냐고 대답하라고 외쳤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그 순간 딱 그쳤고
아저씨는 안심하며 돌아서는데 그때 바로 등 뒤에서 다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움직이질 못했다고 한다. 그러기를 한참 있다가 울음소리는 다시 사라졌고 아저씨는 정신을 차려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저씨가 이 이야기를 아주머니한테 바로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 잠을 잘 때 그때 아주머니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였다고 한다. 난 이불 속에 한참 있었으니 숨쉬는 게 갑갑해서 뒤척여 놓은 척하며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무심결에 눈을 잠깐 떴는데 방 안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것이다. 벽 쪽에 바짝 달라붙어 아저씨 가족들과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부분은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형체는 어느 정도 잘 보였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는 상태지만 무드등 비슷한 붉은색의 빛의 작은 스탠드는 우는 아이들을 달랜다고 아주머니가 켜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이 방 안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곧 그 귀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대로 우리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위를 지나갔다. 그때 느껴지는 약간의 따감거림과 뼈가 시리다고 해야 하나? 그 귀신이 내 몸을 지나간다 싶을 때쯤 얼굴을 보고 싶어 고개를 아주 약간 위로 순간적으로 들어 얼굴을 봤는데 그 귀신은 앞을 안 보고 뒤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몸의 방향과는 다르게 뒤통수에 얼굴이 달린 격이다. 내가 누워있는 채로 보이는 위치는 옆모습만 보였다. 뒤통수로 여겨지는 부분에 코의 윤곽선이 보였으니까. 얼굴엔 눈도 콧구멍도 입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냥 죄다 까맣게 보였다. 도대체 저 귀신은 어떻게 죽었길래. 그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지나쳐서 반대편의 벽으로 사라졌다. 물론 아저씨나 식구들에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모르는 게 약일 테니까.